내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유리식에서 부분분수 쓰는 거죠.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유형은 외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풀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치? 네. 근데 딱 하나 요거는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딱 하나 진짜. 뭐? 분모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분모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걔를 곱의 형태로 만들어줘. 그러면 뭐가 돼요? 걔는 부분분수로 바꿨을 때 소거되는 형태가 돼. 오케이? 오케이? 그 풀이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두면 제일 좋아요. 알았죠? 반드시 돼. 알았지? 아무튼 얘도 한번 봐봐. fx가 있지. fx가 있지. 근데 걔가 분모로 들어가잖아. 그러나서 1부터 49까지 넣었는데 일단 아무튼 분모로 들어가지.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나 강의 찍고 있냐? fx의 역수 한번 해보자. fx의 역수를 구해보자. 뭐야? 4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이 상태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9까지 넣어봤자 아무런 규칙 안 보여. 그럼 얘는 뭐냐면 분모가 지금 분모로 들어가는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어떤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합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차를 쓸 때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처럼 보통 좀 양수가 편화되었다 보니까 보통은 작은 걸 앞에 쓰지. 아무튼 이렇게 썼어. 그리고 나서 뭐 해봐? 부분수를 바꿔봐.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뭐 나와? 2 나오죠. 그 2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해주면 돼? 2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럼 분모를 바꿨네. 그럼 이제 뭐 하자? 바꿨으니 1, 2, 3, 4 넣어봐. 1, 2, 3, 4 넣어주게 되면 f 1분의 1은 어떻게 돼? 1 넣어보자. 2분의 1에다가 1분의 1 빼기 3분의 1 나오죠. 됐죠? 네. 그리고 x에다 얼마 넣어봐? 2 넣어보자. 2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3분의 1이 되지. 근데 앞에 2분의 1 또 붙어있지. 2분의 1은 전부 다 붙어있을 거니까 한 번에 묶어버려 그냥. 그럼 남은 거 써주면 여기 2 넣자 3분의 1 빼기 뒤에 2 넣자 5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점점점점 진행하다 보면 어때?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소거되는 게 보였지. 그러면 그 다음에도 뒤에 거 앞에 거 순서로 계속 소거가 될 거라는 규칙이 보여. 오케이? 그런 규칙에 의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에서 49를 넣어보자. 그럼 98 빼기 1이니까 97분의 1 빼기 99분의 1. 짠. 그러고 나서 뭐 하자? 뒤에 거 앞에 거 순서로 사라지다 보면 뒤에 거 앞에 거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뭐야? 1 빼기 99분의 1. 그래서 99분의 98 남았지? 거기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답은 99분의 49가 답이에요. 인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소거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를 합차를 이용해서 분모를 곱의 형태로 고쳐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부분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알았죠? 그리고 최시원 씨, 너 지난번에 안 왔었는데 요거 잘 기억해둬라. 분모가 곱의 형태가 됐을 때 이거를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고치는 게 부분분수로의 변형이야.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알았어? 미적분에서도 또 나오고 수원에서의 수열에서 또 나오니까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잘 기억해둬 라고 했었죠 어제.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아까 16번이랬나? 15번은 괜찮든? 내가 어제 말로는 아마 풀어줬을 텐데 뭐 괜찮다. 괜찮나? 네. 자, 16번은 가봅시다. 다음 식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분모가 0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즉 그냥 모든 실수나 보다. 그렇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뭔가 성립하는데 그때 뭐 하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너희들은 미지수가 좋아? 상수가 좋아? 상수가 좋다 그랬지. 그럼 왼쪽에서부터 출발할까? 오른쪽에서부터 출발할까? 오른쪽. 왼쪽. 왼쪽이죠. 아니 x는 얘도 있기는 해. 얘도 어차피 있는 놈이고 얘는 그래도 1, 2로 다 만들어내는데 얘는 A, B, C잖아. 왼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럼 뭐 하자? 여기서부터 뭐 하기 시작해? 번분수 형태를 사라지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번분수 형태를 사라지게 하려면 뭘 곱하자? x. 그렇지? x 곱해볼까? 그러면은 분모에 x를 곱했어. 뭐 나와? 2x-1분의 위에는 뭐요? x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더
진행해도 된다 그렇지. 법문수 형태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앞에 2 마이너스 붙이고 분의 1. 여기서도 또 뭐가 보여? 또 법문수 형태가 보이네. 그럼 뭐 하면 돼? 분모 분자에다가 누굴 곱해? 2x 마이너스 1. 그렇지. 얘를 곱해버려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뭐가 나오니? 4x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곱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다 그렇지. 남는 거는 마이너스 x. 그리고 분자는 뭐요? 2x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면 돼? 3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뭐래? 아이씨 안 보인다. 3x 더하기 c 분의 얼마야? ax 플러스 2. 그럼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법문수의 형태를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법문수식의 계산 방법 잘 기억해둬. 이거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많이 만들지는 않아. 지금 시험이 끝나면. 근데 얘는 그냥 법문수 형태를 처리하는 그냥 기본적인 자세예요. 너희들이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알았지? 또 질문. 네. 또 질문. 없니? 없니? 네. 옴니의 그 옴니인가 보다. 응? 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 유리함수로 가보자. 네. 18번. 어? 18번. 18번? 아 요거? 자 요거 어제 17번 풀었던 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17번 이거 어떻게 했어? 일단 A부터 만들고 시작하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얘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거 미지수보다 우리는 상수를 좋아하잖아. 그럼 수에서부터 출발하자. 11분의 30이니까 제일 어떻게 하자? 뒤에 있는 녀석을 가분수의 형태가 아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11분의 22 더하기 8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너는 어제가 아니라 그 전이다. 월요일이다. 아무튼 이렇게 고치면 얘는 어떻게 된다? 2 더하기 11분의 8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2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뒤에는 얘는 이제 9분의 1 역수의 형태를 만들어 가자. 그럼 얘는 뭐가 돼? 8분의 11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다? 한 번 더 또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8분의 11은 1 더하기 8분의 3이잖아. 네. 8분의 8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1 더하기 8분의 3으로 고쳐. 그럼 여기서 이제 암산으로 가도 되지. 8분의 3으로 고쳤으니까 또 역수를 만들어봐. 여기 뭐? 3분의 8. 3분의 8이니까 2 더하기, 즉 3분의 6 더하기 2.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2. 3분의 2가 나오네. 그럼 얘도 또 역수를 봐봐. 2분의 3이지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부터 E, D, C, B, A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중만은 내가 이걸 수업 중에 안 풀어줬었어. 그래서 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18번도 똑같은 풀이가 나오는 거지. 18번도 뭐예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분수가 아닌 형태로 만들 거니까 19의 배수 중에 43보다 조금 작은 거 찾아봐. 38 있네. 19분의 38. 그지? 얼마야? 2 더하기 이건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쓰자. 19분의 얼마야? 38 빼면 5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더하기 역수를 만들면 5분의 19. 그 5분의 19는 어떻게 할까? 3 더하기 5분의 4. 3 더하기 5분의 4.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든가. 귀찮으면 나처럼 이제 지우고 가던가. 여기서 얘를 또 역수의 형태로 만들어 가. 마지막인가 보다.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5. 4분의 5는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A, B, C, D의 값이 다 나오지. 2, 3, 1, 4. 됐죠? 다 곱하면 얼마야? 그래서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보세요. 19번, 20번은 사실 뭐 유리식보다는 사실 좀 뭐라 해야 돼? 곱셈 공식이랑 좀 영화된 거고. 필수예제 9번도 역시 비슷한 거고. 또 아무튼 질문. 활용 이런데 질문 없어? 필수예제 10번? 괜찮아? 비례식 쪽도 괜찮냐? 안 풀어봐서 그래. 푼 사람들. 그리고 필수예제 13번 내가 어제 뭐뭐 풀어줬니? 31, 32, 33 거의 다 풀어줬었지. 32 빼고요. 32 빼고 다 풀어줬었어? 아니요. 33은 풀어줬니? 네. 아 그럼 됐다. 그래서 뭐라고? 아니요. 질문이라고?
그리고 비례식의 활용 옆에 36번, 7번, 8번은 괜찮아? 여기서 예전에 38번 이거는 예전에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 다 그랬다. 한때 자주 나왔었는데 이거.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15번부터 정근선부터 시작할게요. 알았죠? 네.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야. 어제지 어제. 어제 수업했던 거라서 그냥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 잠깐만 언급을 하고 바로 오늘 새로운 내용 시작할게요. 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잠깐 이거 좀 끄고 유리함수로 넘어갑니다. 유리함수는 근데 뭐야? 유리식 함수. 다항함수가 다항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인 것처럼 유리함수는 유리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야. 근데 유리식은 그러면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우리가 그냥 흔히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은 뭐예요? 1차식분의 1차식만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야. 고등고사 과정에서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1차식분의 1차식 형태. 근데 거기서 분모는 반드시 1차식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대신에 분자는 1차여도 좋고 혹은 상수여도 좋아.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리함수라 부른다 했었지. 그래서 이런 형태 중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뭐야? 제일 기본적인 x분의 1이라고 하는 반비례 곡선에서부터 어제 시작했었지. 이거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다 보니까 바로 어디로 넘어갔어? 실수 배를 하러 넘어갔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x분의 k. 이때 k는 당연한 얘기지만 0은 아니에요. 유리함수라고 한다면 0은 아니고 그냥 함수라고 한다면 k가 0인 경우도 확인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x분의 k에서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k의 값에 따라 뭔가가 달라지죠. 그치? k가 양수면은 이렇게 되고 k가 음수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 됐니?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제 요거에 대한 특징들 5가지 정리 잠깐 했었지. 그 5가지는 결국 뭐가 나오냐면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 그 다음에 그렇지 대칭이라는 성질. 대칭한 함수가 아니라 대칭이라는 성질. 자기 자신이 그냥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K의 부호에 따라 어떤 위치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마지막 5번째는 절대값 K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정의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정의역은 결국 식에서부터 확인을 해보자. 그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정의역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를 식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식을 가지고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랬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의 값이 얼마야? 0. 그래서 그거는 넣을 수 없는 놈이지. 그래서 정의역은 걔 말고 전부 다라고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모든이라는 말 필요 없다 그랬다. 조건제시법 자체에 저걸 만족하는 모든 걸 다 가져.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아무튼 하나 더. 누구? 치역. 치역은 뭐예요? y가 0이 아닌 실수. 왜? 이 분수가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을 가질 수 없거든. 즉 y가 0이 될 수 없거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점근선은 뭐라 그랬어? 점근선의 말의미 자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그럼 만나진 않는다는 얘기잖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넣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뭐야? 정의역에서 뺐던 그 값을 점근선으로 써주는 거지. 넣을 수 없는 녀석. 즉 가까워지기만 하고 만나지는 않는 어떤 선.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y는 0, 아니면 x는 0, y는 0. 얘가 x는 0. 그치? x, y축 얘기한 거다. 그치? 그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지? 대칭이라는 성질로 넘어가지. 대칭이라는 성질은 근데 어떻게 돼? 여기에서 요렇게. 오케이? 어떤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지? 점대칭 하나 더 있지? 빨간색 저 곡선은 그렇지 원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원점이라고 흔히 얘기해.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한 뒤에 얘기. 여기서는 그냥 원점이라고 얘기해요. 특수한 점이기 때문에. 알았지? 네. 자, 그리고 나서 누구? K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작다인 경우에는 각각 어디에 그려져? 1, 3, 4분면. 기억나죠? 얘는 2, 4, 4분면. 그리고 마지막 K가 절대값 K가 그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뭐합니다? 그렇지.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좌표 축에서 멀어집니다.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 뭐 다 맞는 말이야. 오케이? 보기 1, 2, 3, 4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냥 난 다 써줬어요. 오케이? 아무튼 서 멀어진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하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디까지 갔지?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한다? x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 시키지. 그치? 그렇게 평행이동을 해주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요? y는 x-m분의 k에다가 플러스 n.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약속. k는 0이 아니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배우고 싶은 거니까.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한다? 그래프 또 확인했었지.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특징이 또 나오는데 아무튼 일단 먼저 대칭이동을 시켜보자.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누구 빼고? 좌표 평면 나타내는 좌표 축 빼고는 싹 다 같이 옮길 거 아니야. 초록색도 유리함수 거고 주황색도 유리함수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이동하지. 누구만 빼고? 좌표 축만 빼고. 그래서 뭐예요? 점근선을 찾아주죠. 그런 다음에 K를 기준으로 K의 무호에 따라서 그림을 나타내주고 K가 혹시 음수면은 이렇게 나타내주는 성질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 대칭을 나타내는 직선도 그대로 같이 따라왔겠지. 그럼 따라왔으니까 기울기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둘 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쵸?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 가끔가다가 이런 질문을 해. 선생 요게 수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다. 기울기가 2와 마이너스 1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과 마이너스 3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여야 한다? 반드시 그냥 1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게 유리함수 제일 처음에 나왔던 반비례 곱셈 특징에서부터 실수배를 하고 그리고 평이동을 하면서 그 대칭성이 안 바뀐단 말이야. 반드시 얘는 뭐에 대해서? 45도짜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1이고 항상 마이너스 1이야. 알았죠? 나중에 그 대칭을 나타내는 거나 뭐 아무튼 그게 좀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긴 나와. 그거는 미적분 2에서 점근선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긴 있어. 그는 나중에 언제? 미적분에서 또는 기하에서 돼요. 기하에서 쌍곡선 2차 곡선.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점근선도 이렇게 90도 무조건 그려고 45도 점근선에 대해서 45도 알았죠? 자 아무튼 여기서의 특징 5개 딱 정리하고 뒤에 문제 확인하고 가자. 알았죠? 아니네. 하나 더 해야 되죠. 아무튼 5개 확인해보자. 자,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할게. 힘들다. 정의역 불러보세요. M이 아닌 실수. 그렇죠. X는 M이 아닌 실수. 또 Y는 치역은? 그렇지. Y는 N이 아닌 실수. 그렇지. 그것도 만약에 정의역이나 치역을 너희들한테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래프를 굳이 안 구하고 치역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역이나 치역 있잖아. 결국 점근선에 반대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야? 가질 수 없는 값을 생각을 하라고 했지. 가지는 값. 그래서 절대 넣을 수 없는 값은 분모가 0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 넣을 수 있음. 그리고 K가 0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분수 얘가 0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Y가 가질 수 없는 값은 0 더하기 N은 절대로 가질 수 없지. 그래서 Y는 N이 아닙니다라고 식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알았죠? 네. 네. 그리고 누구? 정근선 찾자. 정근선. 자, 저 식에서 어떻게 찾아? 평행이동을 가지고 M입니다, N입니다 하지 말고 저 식에서는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요? 역시 방금 정의역 찾은 것과 같은 이유다, 그치? 그치? 마찬가지 이유로 정근선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 대칭성. 자, 대칭성은 너희들한테 어떻게 기억을 해두라고 했냐면 어떻게 기억을 해두라고 했지? 어떤 직선 두 개에 대해서 했지? 어떤 직선 두 개에 대해서 그렇지? 네. 그렇지. M, N을 지나는 혹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이라고 했지.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네. 직선이에요. 그리고 누구?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그 점 하나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안 할게. 오케이? 네. 근데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게 하나 있다 그랬지. 뭐? 말이 조금 바뀐다 그랬지. 성질은 그대로인데 말이 조금 바뀌어. 왜? 좌표 평면은 더 이상 유리함수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기준들이 아니게 됐어. 네. 그치? 왜? 유리함수가 이동을 하면서 좌표 평면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자기 자리에. 그래서 결국 그 대칭성이나 이런 걸 나타냈던 일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4분면도 봐봐. 여기서 보면 1, 3, 3, 4분면 맞잖아. 여기서는 근데 뭐야? 아니거든. 1, 4분면, 3, 4분면이 아니거든. 그 1, 4분면, 3, 4분면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네 번째 녀석도 다섯 번째 녀석도 전부 다 점근선에 대한 얘기로만 바뀌어요. 축소되죠. 또는 바뀌거나. 네 번째 건 어떻게 바뀔까? 1, 4분면, 3, 4분면의 위치는 맞는데 점근선 기준으로 했을 때의 4분면들. 진짜 4분면 말고. 알았지? 그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은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상한 데로 왔지. 탈락. 축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잖아. 이동하더라도 이런 이동하더라도. 그래서 또 탈락. 결국 뭐야? 점근선 라는 사실 하나만 남게 됩니다. 알았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거였어. 아, 랩했어. 자, 여기까지. 어제 배웠던 사람들은 다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으로 시작합시다.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실제 만나는 문제가 그냥 너희들 그래프 자체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뭐 하면 돼?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지. 근데 모든 문제가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되니? 문제에서? 절대 아니죠. 문제는 어떻게 나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형의 형태로 더 많이 나오잖아. 1차 함수도 마찬가지, 직선도 마찬가지다. 표준보다 일반형의 형태가 더 많이 나오거든. 그치? 원도 마찬가지고. 귀찮게 하려고. 그래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얘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1차식의 형태로 분자가 올라가지. 그죠? 그래서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저런 문제가 한 10문제 있다면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형태의 문제가 한 90문제 정도 될 거야. 오케이? 쟤는 특징을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고민이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기억을 통해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되고 그럼 너희들이 여기에서도 결국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리고 특징들을 찾으러 갈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도 결국 뭐야? 이 형태에서는 점근선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정의역도 찾을 수 있고 치역도 찾을 수 있고 점근선 찾을 때 대칭선도 쉽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풀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으로 나오냐면 y는 x-m분의 k 플러스 c의 형태로 변형을 해주세요 라고 나와. 그러면은 특징들이 다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기본적인 풀이. 기본이니까 제일 길게 돌아가는 풀이겠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단순하고 쉽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들어봐. 정역을 물어봤다 치자. 치역을 물어봤다 치자. 점근선만 찾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네. 대칭성을 물어봤다 치자. 점근선만 찾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잘 안 물어본다 그랬어. 잘 안 물어본다 그랬어. 안 물어본 게 아니라 잘 안 물어본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결국엔 누구만 찾으면 점근선만 찾으면 모든 문제 풀 수 있겠네.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뭘 찾으러 가자? 저 상태에서 점근선을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예시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x-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치? 그치? 얘를 어떻게 해주는데? 저 형태로 바꾸면 점근선 나온다. 그치? 바꿔봅시다. 분모가 x-이고 분자의 차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분모의 배수 형태로 바꿀래 하면서 너희들 이번에 산술기 하면서 이거 연습했었지? 분자 차수 떨어뜨리는 거 보고 기억나죠? 1차식과 2차식의 최소값 찾기 그런 거.
평등 의미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 맞췄어?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 상수가 뭐가 더 필요해? 3이 필요해요. 그럼 얘는 뭐야? x-2분의 3 더하기 2. 오케이. 이제 나왔네. 정근선 뭐야? x는 2, y는 1. 찰 수 있겠지. 됐죠? 됐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자의 상태에서 정근선을 찾아보면 어떨까? 한번 해볼까? 역시 뭐예요?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를 분모의 몇 배? a분의 c배 배수 형태로 고쳐주면 이제 cx는 맞춰졌지. 그럼 이제 누가 안 맞아? 상수가 안 맞지. 상수 맞추는 게 원래 있어야 되는 d가 없으니까 d 써주고 없던 a분의 bc가 생겼으니까 없애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식을 한 번만 정리하자. 그러면 ax 플러스 b분의 뭐요? b 마이너스 a분의 bc요. 그리고 나서 뒤는 뭐부터? a분의 c. 지금 이거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식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대로 진행하자. 법문수거든. 자, 여기서 정근선 찾아봐. 뭐임?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다 그렇지? 그치? 네. 왜? 분모가 0대대로 가는 x값 찾으면 그게 정근선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정근선 만드는 거지. y는 뭐요? A분의 C. a분의 c.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귀찮다 보니까 누구를? 얘를 여기로 적용을 시켜보자. x는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하나 더. y는 뭐라고? a분의 c. 자, 그거를 요 문제, 요 식에서 바로 한번 찾으러 가보자. 결국에 너희들 찾아야 되는 정근선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놈 어디서 나왔어? 분모가 0이 아닙니다. 근데 분자는 내가 바꿨지만 분모는 내가 바꾼 게 아니잖아. 그대로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는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 이거 똑같이 찾아주면 돼. 그리고 하나 더 두고 y에 대한 거. 정근선이 y에 대한 거는 얘는 얼마일까? 얘를 찾으러 갈 건데 자 한번 보자. a분의 c는 어디 있어? x의 계수. 계수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정근선에 대한 x 값을 찾아주는 거고 위에 있는 누구? x와 밑에 있는 x의 계수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줘? y에 대한 정근선을 찾아주면 끝나요. 기억나죠? 배웠던 애들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정근선 찾는 연습 시켰었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 함수는 그러면 정근선 찾아보자. x는 2, y는 1. 아까랑 똑같이 나오고. 알았죠? 정근선을 빠르게 찾으십시오. 혼자 죽겠습니다. 예. 넌 제가 이따가 버릴게요 해서 안 버린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게 정근선을 찾아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과정은 그냥 너희들이 맞네 저렇게 되네 라는 걸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너희들이 이제 뭐야? 정근선을 구하는 방법 어떤 형태에서 이것도 일반형이라고 부르겠지. 일반형의 형태에서 또는 1차분의 1차의 형태에서 정근선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저 형태를 바꾸는 게 기본이야. 근데 좀 더 단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근선 바로 찾고 시작.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정근선을 찾았어.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네.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정근선 말고 또 찾아야 되는 녀석 하나 더 있었잖아. 뭐 있었어? K.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K가 양순지, 음순지에 따라 여기에서 K가 양순지, 음순지에 따라 이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지 이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지가 명확했잖아. 근데 얘는 변형을 하면 나오겠지만 변형을 안 하면 K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모를 때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준다? y는 x-2분의 아까 했던 거 x 플러스 뭐 1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얘를 정근선을 뭐라고? x는 2라고 y는 1이라고 찾아놓고 여기서 이제 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x에다가 2 y에다가 1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근데 그래프를 그렸는데 k가 없어. 그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다? x에다가 0 같은 거 단순한 거 아무거나 넣어. 1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보통은 0 넣어. 나중에 뒤에 있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일부러 0을 넣어. 아무튼 0을 넣어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음수에 있는 어떤 값을 갖도록 해야 돼. 자, 우리는 분명히 점근선 얘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둘 중에 하나만 그려야 되는데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그림은 이거밖에 없는 거 알게 되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형에서는 먼저 그래프를 찾아줄 때 뭐 하자? 첫 번째 점근선을 찾아주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뭐 하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임의의 x를 대입해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임의는 모든 x가 아니라 랜덤한 x 아무거나 넣어달라고. 바보같이 점근선에 있는 이 넣지 말고. 그건 가질 수 없는 값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알았죠? 그러면 그래프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거 방금 그리는 거 확인했었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어떤 거 물어보게? 어떤 거 물어보게? 최대, 최소 물어보게. 이차함수 때 한번 기억을 해봐. 이차함수에서 중학교 때 분명히 이차함수 가지고 뭐 대칭성도 물어보고 고등학교 넘어와서 대칭성 다시 한번 물어본다거나 막 이런 거 다양한 거 물어봤어. 직선과의 교점도 물어보거나 막 하잖아. 근데 거기서 중학교 때 안 배웠고 고1 때 배웠던 첫 번째 처음으로 나왔던 이차함수만의 문제 최대 최소에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구할 수 있고 방정식에 대한 것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그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쓰이는 방법. 문제 풀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최대 최소. 그 일단 x 최고차항이 계속.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형태 변형시켜서 그런. 최종적으로 붙인 다음에 그 x의 범위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야.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를 나타낸 후 최대값, 최소값 찾을 거예요. 이게 끝이야. 뭐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뭐 또 뭐냐 아까 너 뭐랬지? 뭐 아까 또 누구 최고차의 개수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의 결론은 뭐야?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냥 축만 찾고 끝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거든. 아무튼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대칭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에 얘가 뭐야? 만약에 x는 2라 쳐. 근데 얘가 x는 1부터 4까지래. 그럼 누가 멀어? 1이 멀어? 4가 멀어? 4가 멀어요. 4가 멀어. 4가 머니까 2일 때 1만큼 바뀔 때보다 4까지 바뀔 때가 더 많이 바뀌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지. 그래서 얘가 맥스입니다. 얘는 미니멈입니다를 바로 알게 되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한테 이제 정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x의 값에 따라 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범위가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축을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1번 축을 포함할 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2번 축을 포함할 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3번 축을 포함 안 할 때 최고차의 개수 양수, 축을 포함할 때 최고차의 개수 음수 등등등등. 정확하게는 3, 4번은 없고 그냥 최고차를 축을 포함 안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 근데 그게 기본 정석 그 네모 박스 위에 바로 위에 문장이 뭐라고 돼 있었지? 기억나냐? 다음은 그래프를 그리면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기본 정석 네모 박스를 보여줘. 그럼 애들은 정석을 공부 제대로 못한 애들은 뭐 하고 있어? 네모 박스만 보잖아 사실. 그러니까 마치 그걸 외워야 되는 것처럼 애들이 축을 포함할 때 축을 포함하나? 막 확인하고 있어. 그럼 왜 확인해 바보같이? 그래프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데 라고 계속 얘기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 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그러니까 뭘 물어본다? 최대 최소 물어본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새로운 함수 배울 때마다 계속 최대 최소 물어봐. 지금 유리함수 구했지? 그래프 그릴 줄 알지? 뭐 물어볼 거야? 최대 최소 물어볼 거야. 무리함수 조만간 배우겠지 다음 주에. 그거 배우고 나면 또 뭐 물어볼 거야? 최대 최소 또 물어볼 거야. 수원으로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오지? 네. 거기에서 또 뭐 물어본다? 또 최대 최소 물어볼 거야. 물론 사인, 코사인에 대한 삼각함수는 좀 달라. 그냥 왔다 갔다 계속 진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찾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수 2로 넘어가면은 3차,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래서 그때 또 뭐 물어본다? 3차, 4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또 물어봐. 그리고 나중에 기하 넘어가면 또 뭐 나온다 그랬어? 2차 국수 아까 이상한 거 나온다 그랬지. 그런 거 나오면 또 뭐 물어봐? 또 최대 최소 또 물어볼 거야. 또 계속 그래.
알았어? 그때 근데 최대 최소 물어볼 때마다 항상 뭐라고? 그래프 그리면 답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라고?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럼 뭐 하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교재 봐봐요. 어디 있냐면 여기 빨리 쳐다봐. 필수예제 22번 봐봐. 필수예제 22번 봐봐. 거기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역함수로 넘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 진행해볼게요. 아 오늘은 잘 되네. 봅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 뭐야? 일반형으로 나와있을 때 그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혹은 그 놈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뭐 전문사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미 x 하나 더 대입하면 됩니다 까지 배워봤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서 누구 하나 더 들어갈 거냐면 유리함수를 하나 함수를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자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마이너스 3의 얘들아 역함수를 구해보래. 자 뭐 구하는 방법 있는 거 아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고 그냥 제일 단순하게 역함수 구하는 방식이 있잖아. 바꿔요. 뭘 어떻게 바꿔요? x와의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든 그 전에 하든 먼저 정리하고 있는 순서를 먼저 조절을 해주잖아. 그지? 최시현씨 먼저 x와 y 자리 바꿔도 돼.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뭐 해야 돼? y는 형태를 정리해야 되지. 그래서 먼저 보통 x는 형태로 정리를 먼저 하잖아. x를 y에 대한 식으로 고치지.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x는 형태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요. 두 개의 x가 흩어져 있잖아. 그 두 개의 x를 한 군데로 모아야지. 어떻게 해요? 노력. 그렇지. 양면에 x 플러스 1 양면에 x 플러스 1 곱해주면 xy 더하기 y가 나오지. 네. 그지? 그리고 는 뭐야? 2x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리고 x를 한 개 모을 거니까 2x를 넘겨주면 y 마이너스 2에다가 x 나오지. 네. 그리고 나서 y를 넘겨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리고 나서 뭐 할까? 양변을 그렇지 y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면 x와 y의 자리를 그냥 바꿔버리면 뭐가 만들어졌습니다? 역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서술형 문제로 역함수를 구하세요. 혹은 빈칸 추론형 문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겠지? 자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알았죠? 근데 얘를 공식화해 놓기도 하잖아. 유리함수의 경우에. 그지? 그래서 편법은 아니에요. 그것도 방법이 나와요. 알았죠?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야씨 편법은 야 편법 아니에요. 자 얘를 그냥 말 그대로 공식화하는 거야.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외워서 풀자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게 뭐냐면 일단 뭐 하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함수, 모든 유리함수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풀기 위해서 귀찮지만 문자를 가지고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양변에 뭘 곱할까? ax 플러스 b를 곱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axy 플러스 by, 우변은 cx 플러스 d, x를 한 대 모아야 되니까 ay 마이너스 c의 x, 그리고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by 플러스 d, 그리고 양변을 ay 마이너스 c로 나누니까 ay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xy 자리를 바꿔버리면 a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나오잖아.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중간 과정 싹 다 무시하고 처음과 끝만 보자. 다시 한번 써줄게.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인버스를 구해봤더니 뭐가 됩니다? a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된다. 그렇지?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B랑 C랑. 그렇지. a와 플러스 d는 가만히 있고 누구만 b라고 하는 놈과 c만 서로 어때? 자리가 바뀌었지. 그리고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공식화해서 기억을 해버리자는 얘기야. 자,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라 그랬어?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형에서 점근선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쉽게 정리를 했듯이 역함수도 역시 그냥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단순하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초록색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있는 녀석들은 어때? 개수들이 그 자리 그대로 두어도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치? 근데 여기서 요렇게 있는 녀석들 둘이는 어때? 자리가 바뀌면서 두어도 바뀌었잖아. 그쵸?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뭐 하자?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할 때 얘네들은 가만히 냅두고 x랑 다시 그대로 써보자 한번.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 x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3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있는 x의 개수와 여기 있는 상수가 둘이 자리가 바뀌어. 부호도 바뀌어. 1은 올라가서 마이너스 1이 되고 2는 내려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하고 봤더니 얘랑 완전 똑같아지잖아. 됐죠? 그래서 역함수,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객관식 문제 같은 거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알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외우고 있으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잖아, 빠르게.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라 해야 되나? 굳이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너희들이 100% 헷갈려해. 나중에 뭐가 헷갈리냐면 가만히 있는 놈들이 있고 바뀌는 놈들이 있지. 근데 나중에 막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걸 바꿨었나? 자리랑 부호를? 아니 이걸 바꿨었나? 막 헷갈려하다가 대충 막 찍어봤는데 틀리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노력해서 영원하게 외우듯이. 그래.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유리함수, 역함수 하나밖에 없어. 외우는 방식은 유리함수야 무조건. 유리함수의 경우에 뭐 하라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아버지들 잘 보라 그랬지. 운전석에 있는 아버지 자리에 딱 앉으면 벨트 맬 때 어떻게 매? 여기에서 벨트를 꺼내서 여기로 탁 빼잖아. 안 매셔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안전벨트 매야 돼. 아무튼 왼쪽 위에 있는 안전벨트 끌어다가 오른쪽 아래로 끌어당기지. 문제를 쳐다봐봐. 요렇게 끌어내리잖아. 이쪽 방향에 있는 녀석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야. 알았죠? 그런 식으로라도 기억을 하라고. 알았죠? 마치 외우는 것처럼 명제에서 총 빵 쏘고 피 나고 하는 것처럼. 네. 뭔지 모르겠지. 아니다. 교훈했구나. 알았지? 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물론 서술형에서 너희들한테 역함수를 구하시오. 걔는 모르겠어. 구하는 과정을 아냐? 물어보는 거겠지. 그때는 얘를 가지고 실제로 풀어주는 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거기서 그래서 학교생들도 분명히 이거 알려주실 거야. 웬만한 개념서에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그 학교생들 알려주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대조 관계 생각해봐. 교육과정은 없잖아. 교과서에는 없어. 근데 참고사항으로 알려주거나 또는 학교생들이 알려줘. 그래서 서술형에는 어떻게 내? 서술형에는 단 3차 방정식의 근과 대조의 관계는 쓰지 마세요. 사용 금지. 라고 하잖아. 얘도 뭐겠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쓰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문자 상태에서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라는 얘기는 하겠지. 알았죠? 네. 그 외에는 써도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학교 수업을 그래서 잘 들으라는 얘기야. 학교에서 안 쓰는 방식 학원에서 배웠다고 쓰지 말고. 학원에서 막 로피탈 알려준다고 나중에 로피탈 쓰지 말고.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나요? 어디로 넘어가자? 39번으로 넘어가 보자. 39번부터 오늘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자, 여기 있는 거 정리하실 분들 마저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면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좀 지우고. 몇 번부터 했지 내가? 39번. 자, 보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점근선. 점근선을 먼저 찾아보래. 뭐 하면 돼?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x는 얼마? 2분의 1. 그렇지. 그리고 y. y에 대한 점근선 어떻게? x의 그렇지. 개수의 b. 2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얘는 얼마?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10. 답은 2분의 5겠네요. 됐죠? 네. 쉽죠?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필수예제 16번으로 넘어가면은 자, 필수예제 16번 42번을 일단 바로 넘어갈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대칭성. 얘들아,
봐봐. 뭔가에 대해서 대칭이 돼. 뭐? 점에 대해서. 근데 그 점이 뭐라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랬지. 그치? 대칭성을 나타내는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얘는 뭐야? 점근선 찾으라는 얘기야. 얘는 2, 얘도 2. 바로 답은 4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네. 병수 알겠어? 시현 알겠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넘어가봐. 하나 더 해보자. 누구요? 44번. 저 녀석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y는 x네? 평이동 하나도 안 했겠네. 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다. 정확하게는 대칭을 나타내는 직선은 y는 x, 그거는 평이동 하기 전이긴 하지만 평이동 한 후를 생각해봐. 뭐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야.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 1,1일 수도 있잖아. 네. 2,1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봐. 마이너스 b, a가 되지. 그게 y는 x 위에 있으면 돼. 알았어요? 무조건 그 형태를 만들지 말고 마지막 형태를 만드세요. 그래서 얘는 뭐야? a가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다? 빵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누구로 넘어가? 45번 가보자.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요거는 별표 치세요. 그리고 수업 중에 푸는 문제들은 필기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았지? 대신 머릿속으로 잘 집어넣어놔. 내가 쓰라고 한 거나 뭐 기본적인 문제 한 문제 정도만 쓰고 45번 같은 거는 너희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네요.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치? 근데 여기서 그렇지. 점근선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 녀석을 찾은 게 요 두 개. 근데 있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네 개가 다 만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점근선을 모르는 상황이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가지 말고 대칭이 되도록 하는 이 선을 기준으로 먼저 가서 뭘 찾아줘? 그 교점을 찾아줘. 그 교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과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이 두 개를 연립하세요지. 그래서 뭐야? x 더하기 3이 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요. 넘어가. 2x. 3 넘어가. 마이너스 5. 따라서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찾았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y 값을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지?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자. 그러면 2분의 5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 그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점근선 자체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 x는 마이너스 2분의 5. y는 2분의 1이다. 그렇지?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뭐야? 점근선을 찾으러 들어가자. 얘가 뭐여야 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려면 플러스 2분의 5겠네. 됐죠? 그리고 x의 개수의 b가 2분의 1이 되려면 b는 얼마여야 하겠네? 2분의 1이어야 하겠네. 됐지?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a, b의 값을 둘 다 찾았네. 그럼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평행으로 넘어갈 때 여기 유형 17번 여기서는 설명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자, 뭐가 있냐면 이차함수로 역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너희들이 제일 익숙한 함수 또는 할 줄 아는 함수라고 하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차함수밖에 없잖아. 이차함수 한번 생각해보자. 이차함수에서 그런 문제 만났지 중학교 때. 다음 이차함수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네. 또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둘 다 했을 때 겹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아니 중학교 때가 아니구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니까 언제 배우지? 평행이동은 중학교 때 하고 대칭이동까지 들어가면은 고1 때 한다 그랬지. 대칭이동 배우니까. 아무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2차 함수에서는 뭐만 확인하면 돼? A. 왜 다 A라고 했지?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A는 도대체 뭐요? 최고차항의 개수. 그 수중반에서 이정이도 그러더니. A가 아니야. 알았지? 아무튼 최고차항의 개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평이동하면 겹친다, 그렇지? 그렇지? 네. 맞죠? 네. 네. 자, 근데
유리함수에서 그 네. 최고차항의 계수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하나 있지. K. 뭘까? K값. K값. 평행이동을 했을 때 y는 x-m분의 k 플러스 n이 있어. 그치? 좀 다르게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녀석은 누가 있어? k 안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일반형에서 저런 상태로 나와 있을 때 그래프 그리거나 뭐 특징을 찾거나 역함수를 구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뭐야? 형태 자체를 안 바꾸고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그냥 진행했었지. 그치? 근데 누구는 평행이동했을 때 겹치는 녀석은 있잖아. 반드시 K값을 구하러 가세요. 알았죠? 네. 알았죠? 그래서 누구를 한번 볼 거냐면 47번 문제를 볼 거야. 자, 47번 문제 한번 보자. 자, 47번 보면은 보기의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함수 누구와 겹쳐지는 녀석을 고르세요라고 한다 그랬지. 풀어볼게. 어떻게 했어? 자, 저 푼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도 한 번 더 풀어봐. 네. 얘를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녀석 찾으자. 보기 1, 2, 3. 나오니? 나오니? 몇 번? 얘는 몇 번? 이거예요. 얘는 1번. 저거는?
저건 4. 4번. 그치? 자, 여기서 내가 K 값을 찾으세요라고 했지. 오케이? 네. 자, 얘 한번 봐봐. 얘부터 풀어볼게. 얘를 K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배웠지? 즉, 그 표준형을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하라 했지? K. 분자를 분모의 배수에 해야 그치? 네. 그러면은 x-1의 분자는 몇 배? 마이너스 1배. 그러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하네. 그러면 역시 얘는 뭐냐면 x-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결국 얘가 k 값을 결정한다 그치? 네. 1번을 한번 풀어보자. 자, 내 풀을 일단 쭉 봐봐요. 쓰지 말고. 아니, 쓰든가. 자, 얘는 2x-1의 몇 배? 2배. 그럼 4x-2니까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얘는 분모가 2-x니까 얘는 2-x의 몇 배? 마이너스 1배. 그래서 상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필요하네. 얘는 네. 3. 얘는 분모가 x-3이네. x-3의 몇 배? 2배. 2배. 2x-6.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5가 오. 필요해. k는 5. 어머, 없는데요, 선생님. 일본밖에 안 돼. 문제 잘못했어요. 나쁜 하나. 이 1은 개수를 1로 맞춰. 그렇지. 분모의 개수를 1로 맞춰야 돼. 오케이? 왜냐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배울 때 유리함수의 식을 어떻게 배웠냐면 x-n분의 k 플러스 n이라고 했어. x의 개수 1이었어. 1. 오케이? 그래서 얘들도 지금 1번, 2번은 잘못 풀고 있는 거죠. 뭐가? 개수가 분모의 최고 차이 개수가 2잖아. 2. 얘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그 녀석부터 정리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제일 단순하게 풀면은 분모 분자를 그냥 뭘로 나눠? 2로 나눠. 또는 2분의 1을 곱해. 그럼 얘는 뭐가 돼? x-2분의 1. 그럼 분자는 뭐가 돼? 2x-6. 그리고 나서 분자의 땡큐. 2x-3. 그래서 분자를 분모의 뭘로? 배수의 형태로 고쳐봐. 2. 그럼 상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오케이. k는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근데 이 문제 47번은 리을 제외하고 나머지 풀어보면은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주어진 것도 5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5라서 이렇게 안 풀어도 답은 맞게 나올 거야. 다 5로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제대로 연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문제를 더 내준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 문제를 5로 나누고 나서 k값은 얼마? 얘는 k값은 얼마?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5분의 1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알았지? 네. 얘도 k값은 얼마? 5분의 1이야. 5분의 1. 얘가 x분의 5분의 1인 상황이에요. 알았죠? 그 k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야. x-1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잖아요. 얘도 뭐야? 분모 문제를 5로 나눠. 그럼 뭐야? 얘는 2x 플러스 5분의 1이지. 여기에서 뭐야? x의 5분의 1 플러스 2의 형태로 고칠 수 있는 k는 5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난 4번 나올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누구? 디귿. 하긴 리을도 잘못 풀 수 있겠네 그러면. 아무튼 디귿은 어떻게 돼?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5분의 3이지. 그래서 얘는 뭐야? x 플러스 1의 몇 배? 2배 해놓고 플러스 2인데 플러스 5분의 3을 만들어야 되면은 마이너스 얼마? 뭐 5분의 7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뭐 x 플러스 1 아무튼 k 값은 마이너스 5분의 7이야. 탈락.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리을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얘도 뭐요? 마이너스 5로 나누고 나서 시작을 하세요. 알았지? 오케이? 그거 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k값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똑같은지도 확인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1로 맞춥시다라고 하지. 원래 기본적으로 배운 게 1x에 대한 거였어. 오케이? 그거 하나 조심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 필수예제 18번에 49번. 요거 뭐냐면 지나지 않는 4분면을 찾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의 그 4분면은 뭐야? k값과 연관된 거야? 아니야? 얘는 k값과 연관된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k값이 양수고 k값이 음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평행이동 함수에서는 그 k가 양수, 음수가 결정하는 거는
가상의 좌표평면 또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만든 좌표평면에 대한 얘기고 얘는 실제 사분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몇 번? 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50번 문제 별표 요거 진짜 자주 나오고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거저주는 문제예요. 유리함수는 항상 내가 말하지만은 특징이 항상 일정하고 계속 똑같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비슷해. 얘 한번 보자. 지난 사분면을 찾는데 어떤 사분면을 지나도록 K를 결정하세요.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지난 사분면을 찾을 수 있잖아. 49번. 네. 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K 값을 결정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K의 값은 뭐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알았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점근선이 필요하지. 네.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Y는 얼마? 3. 3이라는 점근선 두 개를 찾아주죠. 됐죠? 네. 그럼 점근선을 찾았다. 그럼 이제 뭐 하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Y축, X축. X는 얼마? 1. 마이너스 1. Y는 얼마? 3. 3.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만들래. 그치? 네. 그러면 만약에 K를 지금 찾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K 말고 그 우리가 평소에 공식으로 만들던 그 K 네. 그 놈이 양수라고 해봐.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그치? 네. 그러면 4사분면 지나니? 절대 못 절대 지나요. 못 지나지.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 됩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네. 근데 여기서도 이쪽은 어차피 2사분면을 담당하고 있지. 어디에 있든. 네. 그렇지? 2사분면만 지나니까 2사분면 오케이 땡큐. 그리고 얘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음. 이제는 우리가 이쪽에서 그려도록 하는 거는 지나도록 하는 게 어떤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근데 아무리 K의 값이 이상한 데 있더라도 결국 점근선이 요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1사분면 정도 지나게 될 거야. 네. 언젠가는 3사분면 지나게 될 거라고. 근데 누구는? 4사분면은 4사분면은 네. 이렇게 만들면은 지나냐 안 지나냐? 안 지나요. 안 지나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지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지나지.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냐면 Y의 Y. 절편 가지고 찾아주면 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임의의 점 X를 보통 어떤 걸 넣으라고 그랬어? 0 넣어버렸잖아. 얘도 X에 0을 넣어보세요. 그놈이 결국 결정할 거야. X에다가 0을 넣어봐. 그러면 Y 값이 얼마 나오지? 1분의 K-2가 나오지. 그놈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내려가 있으면은 무조건 1로 지나갈 거야. 그죠? 4사분면을 지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될게요. 그래서 K는 2보다 작을게요. 그래서 정원수 K의 최대값은 답은 1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야.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K가 양수, K가 음수 그런 건 따질 필요 없다. 알았지? 네. 여기 있으면은 어차피 0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생겨. 오케이? 무조건 양수에서만 나와.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50번 아무튼 이거 진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필수의 10번. 근데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직선과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하면은 지난번에 너희들 이제 강의 들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왜 방정식을 만들자라고 그랬어. 그렇지?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만나든 안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만나는 점, 교점에 대한 얘기들은 전부 다 뭐 하자 그랬어요? 방정식을 세워보자라고 했죠. 즉 연립을 하자라고 했지. 그치? 네. 근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있잖아. 그래프만 가지고 답이 나오거나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반드시 그래프를 함께 혹은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유리함수는 좀 짜증나게 그래프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식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판별식을 먼저 쓰기도 하지. 이 문제 봐봐. 미정계수. 이정계수. 내가 뭐가 그랬냐? 왜 이렇게 안 맞는 데도 있어요. 나 61번 얘기한 거네. 미안해. 61번 먼저 넘어가자. 네. 흐름을 또 바꿔버리면 돼. 이거 선동이니까. 뭐야? 눈이 삐꾼가? 자, 아무튼 함수와 어떤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뭐 하자?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 y는
그리고 y는 kx 플러스 1. 자,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다 그랬지? 네. 뭐 하자? 연립할 거야. 연립을 하기 위해서 식을 봤더니 y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등치법을 쓰면 되겠네. 그래서 등치법을 써보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가 뭐예요? kx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양면에 뭘 곱할 거야? x 플러스 1 곱할 거야. 그래서 우변에는 x 플러스 1 곱해주니까 kx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그게 x 마이너스 1에. 이거 넘어갈 때 kx 제곱 x가 x 만나니까 사라지고 kx.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3는 0. 그래서 뭐야? 한점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판별식을 들어가서 뭐요? k제곱 마이너스 12k. 그게 얼마? 0이면 돼. 따라서 k는 얼마면 돼? 0 또는 12. 근데 여기서 k가 양수는 없죠. 왜요?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양수 k. 그러니까 답은 12. 판별식으로 답이 나오지. 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좀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62번 같은 것처럼. 자, 한번 봐봐. 두 집합을 가지고 봅시다. 여기서 하나 요거는 좀 잠깐만 좀 딴 얘기 좀 잠깐만 할게. 저 녀석이 지금 A가 얘기하는 게 뭐게? 함수? 집합? 정확하게는 함수 뭐요? 좌표? 좌표? 자치. 집합. 자취? 시향 그러니까 몇 뭐야? 와이다.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인데 함수 값을 y 값을 얘기하고 함수의 좌표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래프야. 그래서 그래프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 자체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그 점들의 집합을 그냥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A 자체가 그냥 그래프야.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일 뿐이야. 그걸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하는 게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고. 알았죠? 그래서 B도 뭐야? 그래프야, 그래프. 알았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예요. 뭘 만족하는? y는 x분의 2x-1을 만족하는 그래프. 그리고 B는 뭐죠?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 y들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A라고 하는 거는 결국 x는 0, y는 2라는 점근선을 갖는 뭐냐 저게 유리함수.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빵. 점근선 x는 0, y는 2. 그치? 네. 거기에서 K는 k는 어디요? 음수? k가 음수나? 아무튼 x에 대한 뭘 넣어봐? 0. 씨. 0을 어떻게 넣어? 정근설이네. 정근선에 있는 저 넣으면 안 되지 바보같이라고 했었는데 바보같이 넣고. 0은 못 넣는다 그치? x 얼마 넣어? 1 넣어봐 1 넣어주면 1분의 1 1,1을 지난다 그치? 짠. 얘를 지나야 되니까 뭐요? 빠밤 여기도 이렇게 그치? 유리함수 그렸다 그치? 이상한 리액션을 보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하자? 저 밑에 있는 B라고 하는 놈과 비교를 할 건데 B는 뭐죠?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되겠지.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되겠지. 대신 뭘 지나? 0,1을 지나고 있어요. 그죠? 네. 0,2니까 항상 요 점을 지나네.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어디 갔어?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인데 봅시다. 교집합 만나는 점들의 원소들 즉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 만나지 말도록 할게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기울기만 조절을 하면 되는데 저기 있는 이거는 기울기 있니 없니? 이거 기울기 없는 거야. 네. 그치? 그럼 여기보다 조금 작은 엄청 큰 양수 안 만나지? 그치? 네. 안 만나다가 계속 돌아가다가 어디? 0이 딱 되는 순간까지도 안 만나네. 네. 근데 얘가 0보다 조금 작아지는 순간 만나버리지. 그리고 계속 아이고. 돌아가다가 이쪽까지 가는 동안 계속 만나고 있지.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다가 여기 딱 또 바로 서는 순간 또 안 만나는데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런 데 존재하게 되면 어때? 무조건 만나지. 그리고 안 만나는 건 언제? 결국 요런 식으로 생길 때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요렇게 되는 동안에 안 만납니다. 그게 답일 거야. 그때
A가 여기 있으면 되지. 이런데 있으면 되지. 어디? 얘보다 0보다 크면 되지 일단. 그치? 네. 그리고 0이 되어도 상관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안 만났잖아.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지금 나 이제 설명한다고 설명이 오래 길어진 거지.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알았죠? 네. 그래서 굳이 판별식을 무조건 경기 일으키듯이 막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인지 만들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반드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때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요. 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녀석들. 그게 언제 나오냐면 뭐 말은 사실 안 맞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x-1은 x-2가 그게 있다 치자. 뭐 a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있다 치자. 오케이? 여기에서 그냥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 이거 두 개 곱하지. 양면에 x-를 곱하지. 그러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x 마이너스 b는 우변에 x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넘어갈 거야. a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요. 여기서 그냥 판별식을 쓰잖아. 그럼 답이 틀린 건 아닌데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그렇지. x가 x가 1. 1. 유리함수의 형태, 분모의 x-1이 있는 형태에서는 x는 절대 1이 아닌 거 알잖아. 네. 근데 얘를 분모에 있던 놈이 분자로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고 이 녀석이 무조건 x는 1 안 가는 게?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주지 않는 건 모르잖아. 그래서 그 녀석을 해결해 주는 게 그래프가 될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유리함수에서는 적어.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도 또 강조를 하긴 하는데 너희들이 풀어보면 거의 판별식에서 거의 답이 나올 거야. 근데 반드시 계속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x의 값이 범위가 정해져 있게 될 거예요. x의 범위가 정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만나도록 하는 거 그래프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식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그래프 그릴 거 처음부터 그래프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작업을 해달라. 알았죠? 네. 그리고 무리함수에서는 식만 가지고 푼 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 그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거야. 무리함수에서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할 때. 알았죠?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을 해달라고. 알았니? 네. 오케이. 이런 문제 나중에 좀 이따가 학간 테스트에 넣어놨어요. 알았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필수예제 19번. 자, 필수예제 19번 다시 돌아가서 몇 번 문제야? 51번. 자, 51번 문제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자. 뭐야? 이 참수에서부터 자주 만났던 문제잖아. 그래프 보면서 ABC 부호 찾기 또는 ABC 값 찾기. 그 문제잖아. 네. 그치? 얘는 뭐야? 점근선에서 그렇지. 이 참수에서도 꼭지점이 주어지면 다른 위지수 다 무시하고 그냥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만 보고 너희들이 식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 네. 그렇지. 이 참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서 abc의 값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인데 옆에 그래프가 주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기울기 난다. 얘가 1, 얘가 2, 얘가 3. 뭔 소리야? 1, 얘가 3이라고 해보자. 네. 이렇게 제공했을 때 뭐하냐? 1,1 대입하고 0,3 대입하는 바보 있나? 없잖아. 없어요.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x-1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a 돼. 근데 여기에 x에 0 넣었을 때 3 나오도록 a만 조절하면 끝나잖아. 네. 꼭지점 하나가 미수 3개를 한 개로 줄여버린단 말이야. 미수 2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대입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그치? 네.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인 그놈이 주어져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미지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뭐겠어? 점근선이 기준이겠지. x는 마이너스이고 y는 1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자동으로 뭐가 나와?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몰라가 나오는 거지. 미수 딱 하나 남았잖아. ac가 동시에 사라지잖아. 그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얘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다른 점 하나, 어떤 점 하나 주어졌어? 0,2 하나 주어졌잖아. 그 점을 대입하면 나오지. 0,2 2는 2분의 동그라미 얼마? 4가 되겠네. 그럼 ABC 다 나왔지? 네. 그렇지?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주어져. 어떤 문제? 여기 2.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이 이렇게 찾았지? 그렇지. 찾아놓고 기회를 시켜. 뭐 하면 돼? 2배로 만들어주세요.
분모 분자 똑같이 2를 곱할 거야. 이런 일부러 페이크 문제가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일부러. 너 이제 틀리게 하려고. 알았지? 역함수도 마찬가지야. 역함수에서도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는 내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줄게. 이런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최고차의 계수 또는 분모에 있는 저 계수 맞춰주는 거지. 시작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성질들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정의역, 치역은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 치네요. 갑시다. 너희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놔. 나처럼 막 이거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거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길로 와볼까 하면은 뭐 나중에 어떤 길을 찾지. 근데 그게 너무 늦어. 나도 원래라면 한 4년, 5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자꾸 막 맴돌지 마. 빨리 길을 찾고 빨리 준비를 해. 대학 가면서부터 1년 정도는 놀겠지. 한 학기 정도는 놀겠지. 적어도. 근데 어느 정도 놀고 나서부터는 계속 채워가. 학점은 절대 평소에 놓치지 말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초딩 때 뭐? 초딩 때 양치만 했대요. 이거. 초딩 때 양치만 했다고? 잘했어. 지금 안 하잖아. 자, 아무튼 보자. 그리고 필수예제 21번.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정역이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로 나왔어. 자, 원래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는 어떤 특정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를 원래 정역으로 갖는다 그랬지. 근데 이 문제는 어때? 정역을 문제가 제한을 해버렸어. 그 상황에서의 치역을 찾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원래 유리함수의 치역은 어때? 한 값 빼고는 다 가질 수 있는 게 유리함수의 특징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치역의 범위를 조절을 해놓을 거야. 그거를 치역으로 갖도록 하는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얼마게? 이런 식의 문제는 나와. 그런 문제는 물론 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도 있어. 근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그리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거의 다다. 유리함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잖아. 얘도 역시 그래프 그리면 답은 자동으로 나와요. 봅시다. 정역, 지역 찾기 위해서 뭐하자? 점근선을 찾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는 1, y는 3. 얘가 1, 얘는 3. 해놓고 나서 x에다 얼마 넣어봐? 0 한번 넣어봐. 0을 살짝 넣어봤더니 어때? 0 넣었더니 1 나오네. 0,1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맞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뭐 합시다? 정의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그 정의역을 먼저 표현을 해보자.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크게 보면 이거다, 그렇지? 1 비어있는 거는 유리함수 자체의 특징이고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됐니? 그치? 정확하게는 뭐 물론 0과 1 사이, 1과 3 사이겠지만 아무튼 정의역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또는 내가 보려고 하는 함수는 더 이상 전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다, 그렇지? 네. 그 상황에서는 뭘 찾으세요? 치역을 찾아야 돼요. 치역은 뭐야? 대응에 참여하는 y-값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황색 그래프에서의 y-값을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위로는 모든 y를 다 대응에 참여하고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넣었던 값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은 값들을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하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3 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8, 4, 2분의 8, 맞네. 4, 4보다 위에. 그리고 0을 넣어봐. 얼마 나와? 아까 1 나왔었지? 그거보다 아래.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게 답으로 나오니까 답은 몇 번? 1번으로 나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역시 그래프 그리면 답 나오는 것들이야.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필수예제 22번 최대와 최소.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아까 했었던 거. 뭐 최대 최소도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뭐야? 범위 그래프 그려줘야. 그래프 그리고 그 범위를 표현을 해줘야 뭐가 나온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최대 최소였다 치자. 최소값 얼마? 없음. 왜? 계속 내려가니까. 내려가. 그리고 뭐? 최대값 얼마? 없음. 왜? 계속 올라가니까.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러면 어떤 문제? 58번 문제 봐봐. 아이고야.
저 녀석도 결국 어때? 최대값 최소값 찾아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됨? 점근선이 어디야? x는 1 그리고 y는 2 이렇게 나온다 그치?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얘가 x는 1, y는 2인데 y축은 여기, x축은 여기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x에 0 넣어봐 0,1 지나네 얘를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뭘 찾고 싶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녀석에 대한 치역을 찾고 싶다잖아 최대 치수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네. 그럼 한번 봐봐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범위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거기 사이에 있는 녀석의 최대 최소 찾기 최대는 무조건 여기서 발생하는 거 보이잖아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 3분의 7이겠네 그죠? 마이너스 5. 그리고 얘는 3분의 5 아 5야? 3분의 0. 3분의 5 그리고 x에 얼마 넣어봐? 2분의 1 넣어봐 2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 넣어주면 0 아 그냥 0이네 그지? 네. 그래서 얘는 얼마? 0 그래서 아이고 최소값은 얼마? 0 최대값은 얼마? 3분의 5 여기도 하면 답은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네. 최대 최소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한정짓는 범위 그리고 전부 다 뭐야? 그래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누구로 갑시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여기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지? 이거 아까 설명했었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다? 유리함수의 합성. 근데 여기서 유리함수의 합성 이거 설명했었냐? 안 했지? 네. 63번 봐봐. 얘는 뭐예요? F의 2015승. 이거 2015년도 문제인가 보다. 2015승에 뭐 10을 넣어보래. 그 말은 뭐야? 10을 F에다 넣어. 그럼 뭔가 나오겠지? 그 네. 녀석을 다시 한번 F에 넣어. 뭔가 나오겠지. 그래서 규칙 또 다시 찾기. 한번 F에 넣어. 또 뭐야? 뭐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규칙 찾기야. 그냥 함수가 유리함수로 나와 있는 것 밖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앞에 있었던 너희들이 중간고사에서 풀었던 문제, 합성함수 문제. 그지? 거기서도 결국 F 2015승에 10을 나오면 fx 식은 달라겠지만 결국 뭐야? 10 넣고 나무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서 규칙 찾아가는 거잖아. 유리함수도 똑같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64번도 역시 마찬가지. 65번도 역시 마찬가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 66번 가보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오, 역함수 등장했네. 뭐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지? 자, 역함수를 너희들한테 서술형으로 직접 구해봐 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직접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유리함수는 있잖아. 뭐야? 그래프 구하는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1차 함수보다도 역함수를 구하는 게 빠르고 그 어떤 함수보다도 역함수를 구하는 게 빨라. 그래서 지난번 너희들이 역함수 단원 배웠던 거랑 조금 풀이가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등장할 거야 저희가. 아무튼 한번 보자. F와 F 역함수가 같대. 같아지도록 하래. 너희들 뭐야? 일반적으로 같니? 아니요. 일반적으로 다르잖아. 네. 그럼 뭐 하면 돼? F를 구하고 네. 거기다가 F를 한 번 더 합성을 해서 X를 넣으면 X가 나옵니다라고 풀 수도 있겠지. 1차 함수에서는 주로 그렇게 풀 거야. 또는 더 단순한 다항함수였다면 그렇게 풀 거야. 근데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제일 빨라. 공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하자?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 분의 ax라고 하는 함수랑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라고 직접 비교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러 갈 거야. 그지? 근데 역함수 구할 때 위에 있는 분자 또는 분모에 상수항이 없거나 일창이 없는 경우가 등장을 할 때는 없는 항은 개수를 0으로 바라보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자? 역함수를 구할 때 2x 마이너스 a. 가만히 있고 그렇지 0 가만히 있지. 그리고 나서 a가 내려올 거야. 마이너스 a로 3이 올라갈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으로 됐죠? 그 두 개가 같대. a는 얼마? 마이너스 3. 다 바로 나오잖아. 오케이?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유리함수에서는. 이거는요. 뭐요? 컴퓨터랑 다 보면 그러면 정문상에 줬더니 y는 x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나고 정문상에 줬더니 y는 x겠지. 그러면 대입하면 같다. 그것도 말하는 거다. 왜냐면 역함수는 y는 x인데 같으면 그때 y는 x의 정문상에 줬더니 뜻이니까 여기서 정문상에 줬더니 y는 x가 있다. 맞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풀지는 않는 거야. 그렇죠?
유리함수 무조건 1대1 되는 유리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죠. 맞죠? 자, 그 다음 누구로 넘어간다? 아이고 힘들어. 70번 가봐. 네. 아 70번이 왜 나와? 67번. 자, 역함수에 대해서 자 봐봐. f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3,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게? 마이너스 2,3을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3도 지납니다. 라는 얘기잖아. 역함수가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그치? 네.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너희들 역함수 시험 범위 생각해봐. 역함수 시험 범위 어떤 거야? 분명히 내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풀자라고 했잖아. 이 문제가 그런 류의 문제잖아. 그죠? 네. 그러면 누구? 하나 더. 68번 가봐. 얘는 어떻게 하는데? yx에 대해서 대칭해. 아, 저 두 함수가 뭐래요? yx 대칭이래요. yx 대칭이니까 어때? 역함수 관계 있잖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봐. 3x 플러스 6분의 6x 플러스 5. 근데 그 함수가 두 개가 같대. 그치? 맞죠? 그래서 네. a는 얼마? 6, b는 얼마? 5, c는 얼마? 6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봐. 옆에 역함수로 넘어가면 있잖아. 합성함수 문제도 분명히 나오기는 해. 근데 합성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역함수랑 섞었을 때 실제 문제들이 등장하지. 왜냐면 합성함수 시험 범위 들어갔던 애들 기억날 거야. 합성함수만 가지고는 몇 개 물어보지 못해. 물어볼 게 뻔하거든. 2번 넣기, 3번 넣기, 여러 번 넣기. 그치? 네. 규칙 찾기. 자, 그러면 69번에 뭐야? F 역함수랑 합쳤다 치자. 자, 그럼 뭐 하자? 너희들은 뭐 하자? 요거 일단 소거시키자. 그러면 너희들이 자, 이게 내가 아까 달라질 거야 라고 했던 건데 1차 함수에서는 주로 어떻게 했어? 역함수를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뭐 했어? 얘를 가지고 그렇지. F 역함수에 5를 넣으면 얼마 나오냐? K가 라는 나옵니다. 얘기는 F에다가 뭘 넣어야 5가 나오냐? 라고 하는 거지. 네. 그치? 그럼 얘를 뭐? 얘가 5가 나오도록 하는 x를 찾아볼까? 라고 풀어봐. 2x-3은 5x-15.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은 3x, 이거 넘어가면 얼마? 12. 그래서 x는 얼마예요? 4예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그때 그 1차 함수는 유리함수보다도 역함수 구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역함수 구하는 게 훨씬 빠를걸요? 역함수에다 5를 넣어봐, 실제로. F 역함수 구해봐. 어떻게 돼? x-2분의 3x-4. 이게 훨씬 빠르잖아. 여기다 이제 뭐 넣으면 돼? 5 넣으면 돼. 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을 거야. 야, 역함수 구하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역함수를 구해? 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많았지. 근데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알았죠? 네.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가 조금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그때도 틀린 풀이는 아니라 그랬어. 이 문제 봐봐. 70번 이거. F가 주어졌음. F 합성 G가 X래. 아, 저거 뭐야? 무슨 얘기야? 역함수 관계다. 그렇지. FG가 합성을 했을 때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F 합성 G가 항등함수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똑같은 얘기다. 그치? 네. 그때 그 두 개는 무슨 관계 있다?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 GX에 대해서 그 GX가 뭔데? F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그 역함수에다가 뭘 넣어봐? 3을 넣고 그걸 다시 한번 뭘 넣어봐? 3을 역함수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봐. 그치? 네. 그럼 지난번에 역시 1차 함수에서는 결국 어떻게 했니? 얘가 2차 함수였다면 는 뭐? 3이 되도록 하는 걸 찾고 그치? 그런 식으로 시작했었잖아. 근데 이 함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역함수 구하는 게 훨씬 빨라. 알았지? 얘가 3 되도록 하는 거 찾고 있는 그거보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버려가지고 어떻게? x-2분의 x-4라고 구해가지고 여기다 3 넣는 게 훨씬 빠르잖아. 얼마 남아?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뭘로 바뀌어? g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번 더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답은 얼마예요? 3분의 5가 답이잖아.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 알려준다고. 여기 풀게 하려고. 아시겠음? 자,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 보자.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더 넘어가서 잠깐 눈으로 확인 좀 하자.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 파트 74번 문제 봐라. 네. 74번 어떻게 풀는데요? 띄엄띄엄 돼 있네요. 띄엄띄엄 돼 있죠. 뭐예요 이거? 그리고 x 플러스 2니까 좀 a b 분의 1 그거 있어서. 그래. 뭐야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 분무수다 그치? 네. 근데 이거는 겹치는 녀석들끼리 갈 거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것만 가지고 분문수 먼저 계산해서 소거시켜버리고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따로 뭐 하면 돼? 한 번 더 부분수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네. 얘는 결국 뭐예요? 부분수. 알았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건 부분문수야. 이거는 통분이야. 그걸 구분을 해달라는 거야. 기억나죠? 네. 오케이. 그리고 80번 문제 봐봐. 80번 문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 가비엘이 아니에요. 자, 가비엘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형태의 문제를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K를 놓고 그래서 일단 비례상수로는 모든 문제 다 풀리고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가비엘이가 있긴 한데 그건 특수한 경우에만 쓴다 그랬어요. 자, 가비엘이를 쓴다 안 쓴다를 결정하는 건 있잖아. 분모. 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모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뭐 x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얘가 2가 어쩌고 저쩌고 x, y 어쩌고 저쩌고 z 어쩌고 저쩌고 막 돼 있어. 다 같대. 오케이? 네. 여기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z에 대한 거 막 같아져 있어. 그리고 나서 있잖아. 뭔가 구하려고 할 거야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나와 있으면은 요 분모들을 실수배를 하든 뭘 하든 더 해가지고 저 분모 만들 수 있니? 뭐예요? 그럼 가비엘이 아니에요. 가비엘이는 물어볼 때 이 녀석 3개를 더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때 10이라는 거야. 그럴 때 가비엘이를 쓰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알았죠? 네. 그런 걸로 구분해주고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K로 나요. 비례상수 그렇지. K를 놓고 비례상수 K를 빌려와서 식 3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X, Y, Z를 전부 다 K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X도 어쩌고저쩌고 K제곱, Y제곱도 어쩌고저쩌고 K제곱, Z제곱도 어쩌고저쩌고 K제곱. 그래서 분모 분자에 있는 게 전부 다 K제곱이 있어서 K제곱이 약분되는 형태로 들어갈 거야. 알았죠?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뭐 너희들이 문제 방향을 먼저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비례식, 유리식 그쪽이 너희들이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오히려 유리함수보다. 유리함수는 말 그대로 특징을 파악만 빨리 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지 파악만 빨리 하면은 금방금방 익혀져요. 오케이? 우리 식 쪽이 분명하면 너희들이 조금 괴롭힐 거예요. 나처럼 이제 가비엘이 같은 거 이런 걸로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꽤 나온다. 어렵게. 그러면은 좀 짜증나기 시작. 알았지?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숙제는 오늘 오늘 어디 했냐? 유연수까지 다 했지. 그래서 너희들 숙제는 너희들은 주말반이잖아. 그렇지? 네. 주말반 너희들은 오늘 숙제가 스텝 2까지 다 풀어놓은 거야. 112까지. 3는 어때요? 스텝 3는 뭐 굳이 스텝 풀고 싶으면 풀어요? 스텝 3는 그냥 혼자 풀고 싶은 사람들은 풀어. 네. 알았죠? 네. 너는 내일까지잖아. 네. 내일까지니까 뭐였지? 너도 스텝 2까지. 너희들은 근데 지난번에 나갔던 숙제 자체가 얼마 안 돼. 역함수 전까지 다 풀어왔었잖아. 저 유리함수까지 그러니까 유리함수까지 역함수 직전까지 다 풀었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다 냈어. 여기까지. 알았죠? 네, 수고했어요.